가장 중요한 거는 서버는 부품 수급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유지 보수를 할 때 그 파트를 받는 게 안녕하세요, 싱남의 킹입니다. 오늘의 주제, 서버 10분 만에 완전 정복, 서버 전문가 모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버와 PC 뭐가 다릅니까? PC는 사용자 일반인이 쓰는 거면 서버는 사실 기업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영리적인 그런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더 좋은 내구성, 안정성을 갖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컴퓨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서버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메인프레임 같은 걸 맨 첫 번째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유닉스 서버, 그리고 X86 서버가 있을 것 같아요. 메인프레임은 뭐예요, 그러면? IBM이 맨 처음에 만들었던 아주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형태의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그러면은 메인프레임은 어떤 사람들이 쓰나요? 메인프레임은 은행에서 우리 돈 관리할 때 그 돈이 막 바뀌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완전하게 무결하게 일정해야 되는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 계좌 정보 같은 거를 관리할 때 많이 썼는데 이게 운영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장비도 비싸지만 뭐 연 단위로 운영을 할 때 그 운영비도 되게 많이 들고 유지보수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전할 때도 이전비도 무지 비싸요. 그럼 유닉스는요? 유닉스는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 메인프레임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안정적이지만 좀 저렴한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X86이 이제 왜 X86이 이름이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인텔 CPU 모델명 옛날에 286, 386 이랬잖아요. 486. 인텔 CPU를 장착한 서버를 X86 서버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X86은 그러면 가상화 서버를 다 X86이라고 하나요, 저희가? X86에서 가상화가 가능한 거죠. 이 가상화 서버는 뭔가요? 가상화는 OS를 파일로 이제 추상화를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10개의 업무가 필요했다 그러면 10개의 서버에다가 운영체제 다 설치하고 따로따로 돌렸는데 지금 가상화는 물리적인 하나의 서버, 좀 더 좋은 서버에다가 가상 솔루션을 얹고 그게 이제 논리적인 가상 OS를 돌리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지자체에서도 가상화 서버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서버가 공간이 물리적으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간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쓴다고 하는데 그런 목적으로도 괜찮은 건가요? 물리적인 실장을 아주 크게 줄여주는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용성 면에서도 되게 장점이 있어요. 서버를 한 대만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중요한 서버들은 2개, 3개를 가지고서 이제 같이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컨대 물리적인 서버가 3대가 같은 서비스를 한다고 하셨을 때 한 서버가 뻗었을 때 나머지 서버들이 작동을 하는 이거를 관리하는 게 만만한 작업은 아니거든요. 가상 서버에서 이게 되게 쉬워요. 자, 그럼 다음은 클라우드 서버는 뭔가요? 클라우드 서버는 이 가상 서버를 인터넷에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인터넷으로 돈 받고 팔면 그게 이제 클라우드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제 만약에 대표님이 회사를 차리면서 이제 전산 장비가 필요할 때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그래서 돈 주고 서버도 사고 스토리지도 사고 해서 뭐 서비스를 하려고 꾸며야 되는데 거기 투자비가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지금 하시려는 그 사업이 아직은 확신이 없어요. 이럴 때 근데 그거 하자고 수천만 원, 막 수억을 들이기가 어려울 때 그때 클라우드를 딱 쓰면 딱 쓰는 만큼만 과금을 해서 돈을 낼 수가 있고 하다가 이거 아닌가 봐 그러면 바로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데 물리적인 서버 사면 이거 팔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제 클라우드 서버가 뭐 다음이나 구글, 뭐 네이버, 그다음에 뭐 드랍박스 같은 것도 다 클라우드 서버 같은 거죠.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일반적인 클라우드 서버나 이런 서비스는 뭐 아마존 AWS라던가 아니면 구글이나 아니면 MS 애저 같은데 오라클에도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 쪽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서버를 구입하고 나면 그 뭔가 동작하려면 이제 운영체제가 필요하잖아요. 네, 필요하죠. 운영체제는 어떤 걸 설치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좀 고성능인 경우에 유닉스를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흔하게 X86 서버에는 윈도우라던가 리눅스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윈도우는 돈 내야 되잖아요. 내야 되죠. 리눅스는 돈 안 내잖아요, 그렇죠? 내야 되는 리눅스도 있고 안 내도 되는 리눅스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것도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뭐 요즘에 오픈소스가 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걸 감내할 수만 있다면 그냥 설치해서 쓰는 데들도 많이 있어요. 유닉스도 돈 내야 되나요? 유닉스는 서버에 OS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따로 비용할 건 없네요. 네, 대신 서버가 좀 비싸죠. 네. 가격이 다 녹아져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유명한 서버 만든 업체들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유닉스 만들던 회사들이 이제 서버를 IBM이나 HP나 아니면 후지츠, 예전에는 이제 선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 오라클이 인수가 됐어요. 그런 데들이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IBM에서 X86 서버 사업부가 이제 레노버로 분사가 아니죠, 매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레노버 서버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만산 서버 회사들이 좀 있죠. 싼 건 얼마고 비싼 건 얼마고 가격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X86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만산 서버들이 많이 저렴해서 이제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에서 뭐 한 3, 400 정도면 사고요. 좀 고급 서버들인 경우에는 뭐 7, 800 정도면 어지간한 X86 서버 하나 살 수가 있고요. 유닉스 서버는 이제 좀 비싸져서 이제 억 단위로 가게 되고 예전에 메인프레임은 수십억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비싼 서버를 우리가 아무데나 둘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돼요? 서버를 운영하는 공간이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서버는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되는데 항온화습기라고 그래갖고 일정한 온도, 일정한 습도를 갖춘 그런 공간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전기도 깨끗한 전기 먹여줘야 돼요.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기 갖고는 안 되고 이제 더 정류된 그런 형태의 전기를 쓰고 이거를 렉이 있어서 그 렉에다가 차곡차곡 쌓아서 이제 집적도를 높이게 되는데 지진이 나거나 하면 그때 이게 쓰러질 수 있잖아요. 전도될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진 같은 걸 감내할 수 있고 면진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 나더라도 밑에서 이제 그거를 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전산 담당자라면 네. 서버를 선택할 때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을까요? 업무랑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구성이라던가 이런 유지 보수를 할 때 그 파트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런 거를 받으려면 이제 제조사랑 이제 계약을 별도로 맺어야 되는데 뭐 단가랑 이런 문제 때문에 그 계약 없이 그냥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이제 유지 보수 계약 같은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는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실제로 고장났을 때 그 장비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서 장비가 구동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네요. 뭐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레이 마켓 같은 데서 그냥 대체 파트를 가지고서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경우도 왕왕하겠죠. 그거는 사용자들한테도 고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 금액인데 이거를 주시면 본사에 제대로 된 계약을 맺어서 할 건데 안 되면 우리가 서비스는 할게. 대신 이제 파트는 이런 그레이 마켓이나 세컨핸드 마켓에서 뭐 예컨대 뭐 재생 제품 같은 거를 따로 구해다가 이제 그걸로 서비스를 하는 걸 사전에 이제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서버는 부품 수급일 것 같아요. 이 서버는 AS 보증 기간은 얼마 정도 잡아주나요? 기본적으로는 제조사는 1년으로 하는데 이제 거기다 추가 2년을 해가지고 보통 3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 2년은 뭐 돈을 더 내야 되는 건가요? 제품 구매할 때 다 가격에 묻어 있죠. 아,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3년 정도는 해준다. 네, 3년. 3년 이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제 추가할 수 있어요. 연단위 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서비스 레벨도 이제 뭐 장애 나고 나서 연락하면 다음 날 온다거나 4시간 이내에 뭐 응답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레벨이 있고요. 그래서 뭐 플래티넘, 골드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걸로 이제 계약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하게 되죠.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유지보수 할 때 전체 비용을 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지보수 비용은 보통 이제 워런티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계약하는 그걸 갖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하드웨어 도입가 기준으로 이제 산정을 하게 되고요. 보통은 한 5%에서 한 8, 9% 정도까지. 그 안에 장비가 고장나면 장비 하드웨어까지 바꿔주는 비용까지 포함인가요, 그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계약을 할 때는 그렇게 되고요. 이제 그게 백 계약을 할 때 그거보다 비싼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장비들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뭐 중고 서버라던가 이제 아니면 새 걸 하나 갖다 놓은 다음에 이걸 갖고 파트를 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공급하는 업체들도 나름대로 다 이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잘 중간에 멈추지 않게끔 다 준비를 많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